보이지 않으니 프로 같은 거 있었죠. 한 3-4개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3-4개가 그나마 좀 연습했던 거라서 어려워도 풀지 않을까 예상하고 했습니다. 선생님 좀 어땠어요? 좀 만족하게 나왔습니까? 또 표준이요? 맞출 수 있는 건 다 맞췄는지 실수하고 있는 거 없고 실수했어요. 또 승훈이 시간 부족. 좀 시간 걸린 거 많았죠. 또 영선이요. 시간 부족이야. 그래도 좀 선생님 왜 시간 부족을 예상할 수밖에 없는 게 약간 문제 킬러를 평소에 나오는 킬러를 안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22번이나 여기가 보면 30번 같은 거 그만큼 나이를 안 넣었다니까요. 근데 대신 중 킬러 정도를 좀 더 넣어가지고 오히려 계산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7월 달에서도 그랬던 것 같거든요.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하게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9월 모의고사는 얘보다 좀 더 깔끔하겠죠. 얘는 좀 깔끔한 건 좀 없는 것도 있어요. 근데 9평은 깔끔할 거야. 그래서 얘보다 좀 더 쉽게 느꼈으면 좋겠는 거지. 그죠? 다양하게 다 넣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양하게요. 약간 구성도 약간씩 좀 바꿨지. 어디쯤에 나오는 문제 약간 기간적으로 넣고 한 건 있어요. 그래서 풀이를 바로 합시다. 풀이 바로 하는데 너희가 어려워 보이는 걸 선생님 체크를 미리 해보면 딴 것들은 주목 틀림도 있겠지만은 13번 수열 문제는 항상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공부하기로 했던 거 맞죠? 그래서 13번에다 넣었는데 15번에 당연히 나올 수도 있는 거 알았죠? 15번쯤에요. 그래서 13번이 어려웠을 것 같고 14번도 어려웠을 것 같고 15번도 어려웠을 것 같아요. 맞죠? 그 다음에 뒤에 서술형 보면은 단답식은 20번부터인데 다 써보자. 그리고 28번, 29번 상대적으로 좀 쉬웠지 않았나요? 28번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어제 선생님 미리 얘기했던 것처럼 통계 단원의 정규 분포는 그림 그려가지고 하면 될 것 같은데 하고 넘어왔잖아요, 선생님이. 근데 그게 만약에 좀 약간 헷갈리면 이 문제가 오히려 더 잘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잘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요. 이거 외에도 뭐 덜 쓸 수 있는데 그래도 8개 정도면 아마 풀이하는 시간 거의 다 갈 것 같거든요. 맞지? 그래서 좀 덜 되는 게 있으면 따로 또 한번 더 풀어보고 그렇죠?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날 진짜 좀 대박 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선생님이 또다시 자체 교재를 또 줄 겁니다. 이번 자체 교재는 대수는 마지막 파이널 2입니다. 우리 이때까지 했던 거 다 떠올려봐. 파이널 1까지 하다가 기억나? 율목 끝나고 파이널 1 했잖아. 그 구모 되겠죠? 마지막 파이널 2인 거야. 선생님 그 제목을 그냥 대수는 대비 부재는 합격입니다. 합격으로 넣었습니다. 선생님 구모 대비의 부재는 뭐냐? 벽을 깼다가 이게 우리 주제였잖아요, 맞죠? 이번에는 그냥 합격입니다, 합격. 마지막이니까요. 괜찮아요? 표준은 좀 더 예쁘게 하려고도 하고 있으니까요. 일단 이런 문제는 이렇게 낼 거, 문제 구성은 어제 얘기했던 대로 일주일치씩 티칭 시간에 할 거 한 10개 정도만 토요일하고 일요일 사이에 약간 사점짜리만 쌤하고 같이 좀 이렇게 꼭 나오는 거 풀어볼 거고 그리고 코칭쌤 시간에는 너희 아마 구목 풀이를 좀 여러 날 거쳐서 아마 비교하면서 윤모랑 비교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변형된 문제를 풀어보면서 할 겁니다. 계속요. 그리고 선생님하고 했던 부분들은 회차별로 한 일주일에 한 2회차씩 정도해서 30개, 30개는 다 풀 수 있게끔 숙제를 내고 수업 시간에 쌤하고는 그냥 풀이 위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마무리가 되지 않겠나. 그죠? 합의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한 달. 한 달에 2달인가요? 9월, 10월이거든요. 그 끝나면 거의 2달 정도 나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종강은 10월 마지막 주인데요. 종강 날짜에 미리 또 얘기했던 것처럼 그다음 출정식입니다. 출정식은 뭐 해야 돼요? 코칭쌤 시간에는 수업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도요. 마지막으로 3시간 동안 이렇게 출정식 하는 게 너무 길 것 같아서요. 티칭 시간에
수업 한 30 정도 이렇게 하고 그때쯤에 이제 뭔가 이렇게 오겠죠. 이렇게 오면 그때 좀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집에 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수업 때요. 그건 10월 마지막 주. 너희 먹고 싶은 거 미리 생각해 주세요. 매년마다 이게 하는데 맨날 먹는 게 그냥 우리 치킨 피자였거든요. 너희 뭐 아무 말이 없으면 또 그거 할 것 같은데 1인당 한 마리씩 먹어야 되지 않겠나 그죠? 5명이니까 5마리 시켜가지고 어때요? 그때 가서 합시다. 그때 가서 하고 아마 그날은 우리 수학만 아니라 모든 과목이 다 거의 끝날 겁니다. 막 온데 막 진동할 겁니다. 막 10층, 5층 막다 이렇게 치킨을 할 것 같은데 그냥 괜찮겠죠, 그죠? 그날은 학원에서도 다 이해해 줍니다. 고3들이니까요. 그리고 수능 끝나고 나중에 또 놀러 오면 되겠죠. 나중에 벌써 뒤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가서 더 얘기합시다. 아직 잘 모르니까. 자, 우리 거꾸로 합시다. 30번부터요. 30번 문제는 확통, 우리 여기서 최근까지 많이 했던 거니까 이거 근데 은근히 많이 맞췄을 것 같은데 시간이 없어서 못 맞출 수도 있겠지만 시간 없어서 그런 거야? 그럼 시간 있어도 맞출 수 있는 거 맞나 지금? 지금 뭐 풀어보고 아니다. 그냥 같이 합시다. 30번이요? 생각 같이 푼다고 생각하면 되지 뭐. 자, 가해 조건부터 보자. 가해 조건 보면 F1의 제곱은 넘겨주세요. F2의 제곱에 3의 제곱 이렇게 됐지? 근데 우리가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F1이 0일 때 뭐 이렇게 하면 돼. 그냥 맞죠? 우리 연습했던 대로요. 그럼 F1이 0일 때 얘가 0이면 얘도 무조건 0 돼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는 거지. 이렇게 수영도 그리는 것처럼요. 이게 귀찮더라도 이게 제일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자, 이게 되려면 이거 이제부터 일단 이게 되려면 우리가 그림으로 봤을 때 1, 2, 3, 4, 0, 1, 2, 3, 4 있잖아요. 하나만 확실하게 해보면 그 다음부터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자, 이렇게 있는데 지금 1, 2, 3이 싹 다 어디로 가요? 0으로 간다는 거 아니야. 그럼 너희가 생각을 해봐 이제. 그럼 남았는 0과 4가 어디로 가야 되는데 나에서 치역이 3개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2개가 더 생겨야 되거든요. 근데 남아는 놈 2개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남아는 4개 중에 몇 개 가야 돼요? 2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0이 갈 수 있는 게 몇 개 있죠? 4개. 4개죠. 얘는 몇 개야? 0이 어딘가 갈 거 아니야? 얘는 남아는 3개 중에 하나 가야죠? 그래야 3개 나오니까 치역이야. 그래서 그냥 4P2가 된다. 그럼 너희가 남아있는 것들도 이런 식으로 쭉 할 건데 이제부터 할 건데 생각을 해봐. 바꿀 거야 이제부터. 그럼 F1이 이런 거잖아. 얘가 0을 내가 딴 거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럼 얘는 끝난 거고. 그럼 F1이 이제 뭐인 경우 두 번째는요. F1이 2인 경우겠죠. F1이면 얘는 4가 되죠. 얘가 4일 때 제곱제곱될 4가 되는 숫자는 원래 루트 같은 거 있지만 요새 루트가 없잖아요. 치역 중에서. 그럼 반드시 얘는 얘가 2가 되고 맞죠? 얘가 2가 되고 얘가 0이 되는 경우 혹은 바뀌는 경우 있죠. 그렇지 않나? 이게 바뀔 수 있겠죠. 그러면 일단 2 곱하고 시작하면 되는 거지. 2 곱하고 시작하겠다고. 2 곱하기 시작하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또다시 그림 그려야 되죠 원래는요. 그럼 생각해봐. 딴 거 볼 필요 없잖아. 1, 2, 3은 싹 다 누가 가요? 1과 2와 3이 있는데 가는 곳이 정해져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얘가 지금 남아있는 0과 4 가는 것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0, 자 여기는 그냥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0과 4가 이렇게 있어요. 얘가 갈 수 있는 숫자는 지금 2와 0인데 2와 0은 벌써 왔잖아, 맞죠? 그럼 0과 2한테 벌써 왔단 말이야. 그래서 누군가 왔다고 얘는 벌써 써먹었다고. 0이 4한테 왔고 3이 0한테 왔고 2는 2한테 왔고 1도 2한테 왔단 말이야. 그럼 남아있는 0과 4는 어디에 가야 돼? 남아있는 숫자가 뭐가 있어요? 1하고 맞아. 1하고 1 또는 3 또는 4 이 중에 가겠죠. 이 중에 하나가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남아있는 숫자는 2개야. 그럼 너희가 얘한테 한 놈이 가고 얘가 일로 와도 되잖아요. 이해돼? 혹은 얘가 얘한테하고 얘가 일로 와도 되죠? 이걸 다 세면 되는 거잖아요. 이제부터. 이걸 빨리 세는 방법은 선을 꺼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봐봐. 내가 4와 0이 다 일로 와도 되잖아요. 이게 한 가지지. 근데 마지막에 3을 곱해야 돼. 이 중에 어디로 갈 건데 이거잖아요.
그 3을 일단 곱하고셔야 할 건데 3 곱하기 괜찮나요? 그리고 얘들아 다 얘로 오는 경우가 이제 한 가지인 거잖아요. 맞죠? 얘한테 왔다고 가정을 하면 얘밖에 없죠? 근데 좀 전에 했던 대로 다른 상황 딴 걸로 해보면 0이 이쪽으로 가고 4로 가도 되잖아요. 응? 0이 2로 가고 얘가 1로 가도 되잖아요. 벌써 몇 가지 나왔죠? 두 가지죠. 두 가지죠? 근데 4가 얘 역할을 해도 되잖아요. 그럼 2 곱하기 겠죠. 약간 암산할 수 있겠네? 여러분? 다시 해볼까요? 0과 4가 모두 이쪽으로 오는 경우가 한 가지. 그 다음에 둘 중에 한 놈이 얘들 중에 하나 가는 거야. 그러니까 0이 만약에 0으로 갔다면 4는 와야 되니까 0의 선택권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럼 얘는 한 가지밖에 없는데 2 곱하기 원래 1인데 거꾸로 4가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역할을 대신할 수 있으니까 2 곱하기에서 5가지. 그럼 15가지인데 앞에 2가 있었으니까 총 30가지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 상황이 30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그러면 세 번째 상황은 뭘까? 여기다 써볼까요? 세 번째는 F1이 3으로 가고 이 외에는 없잖아요. 위치 바꾼 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3이 F1이 3으로 가버리면 벌써 9가 됐단 말이에요. 얘가요. 9가 됐죠? 그럼 누군가를 제곱해서 9되는 숫자가 원래 더 있지만 자연수에서는 0과 9밖에 없어요. 여기서도 F2는 3, F3는 0. 이거 아니면 거꾸로지. 이거 왜 있어요? 없어요? 제곱해서 9되는 숫자가 있냐고요. 치역 중에서요. 없죠? 8하고 1, 8 안 된다고 1루띠가 없다니까요. 맞아? 7해도 안 되죠? 얘밖에 없죠? 그럼 세 말은 얘 말은 똑같다는 거야. 또 30가지인 거야. 세 번째, 네 번째는 그럼 또 F1이 어디로 가는 경우? 4로 가는 경우. 이때도 어떨 것 같아요? 이때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을 것 같아요? 다를 것 같아요? 똑같겠지. F2가 4로 가고 F3가 0으로 가고 딱 바뀌어도 되고요. 이것도 있을지 한번 검사해 볼래요? 그러니까 16이잖아요. 우리 16 더하기 0 말고 또 있니? 16 말고 16 0 말고요. 1, 2, 3, 4 중에서 내가 만약에 예제곱하면 4, 예제곱하면 9잖아요. 4대 6밖에 안 돼. 16 안 나오죠? 딴 숫자는 없다는 걸 우리가 판단해야 돼요. 선생님 하나 빠뜨리는 것 같은데 F1 1 되는 거 아니구나. 그럼 F1 1 되는 것도 똑같다는 거야. F1이 1 되는 것도 F2가 1 되고 F3가 0 되고 거꾸로 해도 되고 다 30가지죠. 그럼 여기서 30가지 몇 번 나왔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럼 우리는 정답은 맨 앞에 있던 12에다가 120을 더하면 되니까 132야라고 해서 시간 좀 걸렸죠. 시간은 걸렸지만 일일이 찾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거야. 여기서는 선생님이 뭐 중복조합 아무나 안 썼죠, 그죠? 있는 그대로 경우수로 가는 거였어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문제를 아마 너희가 코칭 선생님이 풀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넣었다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요. 기억이 안 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물어보니까 코칭 선생님이 7월달 처음으로 우리 같이 옮겼을 때 있죠. 그때 풀었다고 하더라고요. 잘 기억이 안 나겠죠. 7월달에 풀었던 거지. 된 거예요? 아무튼 뭐 넘어갑시다. 넘어가되죠? 다 130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가보자. 18번 널 어때요? 그냥 다 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괜찮으면 넘어가는 거야. 18번은 또 시간이 혹시 부족해서 안 됐나 아니면 풀었긴 풀었나요? 풀었어요? 18번 키가 넘을까요? 다 같이 우리 어려운 걸 풀려고 하는 거니까 일단 넘어갑시다. 그러면 22번은 어땠어요? 22번 상대적으로 좀 쉽게 넘었는데요. 상대적으로야. 우리 7월달에도 22번이 좀 더 쉬웠고 21번이 어려웠잖아요. 딱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22번은 아마도 내가 어렵겠지만 안 풀을 수 같기도 하고 해서 같이 봅시다. 22번이요. 자, 문제를 읽어보자. 이거 fx는 하고 식이 3개 나오죠. 그러면 fx가 첫 번째가 4x고 마이너스 4x고 ax의 세제곱 bx의 제곱 더하기 c 그다음 뭐야? 2가 이렇게 있죠. 자, 위에 것부터 보면 위에 건 0보다 작을 때고 밑에 건 0과 2 사이고 얘는 1 우리가 틀 때죠. 문제 읽어보면 뭐가 되냐면 그 바로 밑에 연수란 말이 있어요.
F 함수가요. 그러면 우리가 0일 때 서로 같아야 되니까 C는 바로 0이 되는 거 알겠니? 0 넣으면 0 돼야 되잖아요. 밑에 있는 것도 보면 신경 세울 수 있잖아요. 야한테 2 넣은 것과 야한테 2 넣은 것 같아야 되죠? 위에 있는 거한테 2 넣으면 얼마야? 8A 플러스 4B는 얘와 같아야 된다. 될 수 있겠죠? 그럼 이걸 우리가 살짝 B로 정리할 수 있죠. B로 정리하면 넘어가면 얘가 뭐가 되냐?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2A가 되나요? 4A가 되나요? 이렇게 되겠네요. B로 정리하면 뿐입니다. 문자를 줄이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자, A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에 마지막에 넣을 거야. 이렇게 좀 이따가. 자,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는 A만 구하면 답 나오는 거지. 그죠? 미리 예상해보면. 자, 이제 밑에 내려와서 이제 누구라고 했냐면 fx와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한 점에서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fx를 그려보면은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4니까 가파르게 이렇게 내려오겠죠. 0 왼쪽이면. 그럼 0을 기준으로 연속이 돼야 되니까 얘는 그림이 요 식이 나오잖아요. 요 식을 가지고 우리가 정할 수 있잖아요. 미분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 넣었다고 나중에 넣을 건데 저걸 미분하면 3a x제곱 더하기 2bx잖아요. 미분했죠? 그럼 얘가 미분했을 때 지금 0을 넣어주면 0 되잖아요. 그럼 얘가 바로 0에서 극값이 사지는 거죠? 극값이라기보다는 프라임 0 되는 거죠? 근데 또 하나 더 있잖아. 마이너스 3a분의 2b도 있다는 거예요. 괜찮네? 3ax x 더하기 3a분의 2b가 얘가 그러면은 0 될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얘 넣어보면 되거든요. 이 놈이 b에 들어갈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우리가 얘하고 얘가 있는데 얘가 지금 공개 떠 있잖아요. 공개 떠 있는 얘가 y좌표 뭐죠? 0,0이잖아요. 얘가 0,0인데 요 놈이 만약에 계속 내려가면 되겠니? 안 되지. 왜? 얘가 위에 있어야 돼. x가 2일 때 x가 2일 때 얘가 공중에 다시 올라가야 돼. 그게 내려오면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뭔가 내려가 다시 올라가야 되겠죠? 그럼 그래프 모양 얘가 이렇게 됐다가 2일 때라기보다는 이게 뭐야? 3a분의 마이너스 2야. 2는 좀 더 뒤쪽에 있겠죠. 이게 이런 식으로 얘가 누웠다가 올라와서 여기 어딘가 2가 있겠죠. 이해되나?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이렇게 여기가 있겠죠. 어딘가. 이 상황 이해됩니까? 이게 내려갔다 올라와야 되니까 지금 잡은 것 뿐입니다. 그렇죠? 이거 이해되세요? 얘가 만약에 얘가 이쪽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얘가 이렇게 왼쪽에서 이렇게 올라가 여기 이쪽에 있으면 얘가 더 이상 얘가 계속 어떻게 되나? 얘가 만약에 이쪽에 있었으면 0에서 이렇게 되면 0에서요. 0이 벌써 0이었으니까 지금 좌표가 위에 있거든요. 0. 근데 마이너스 2분의 1이 만나야 되잖아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한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야가 돼야 돼 만들어야 돼요. 이해되세요? 이 극값이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게끔 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였어요. 나의 박스 밑에 박스가 아니고 한 점에서 만난다고 할 때 그 직선 R이 0보다 밑에 있으니까 밑에서 만나게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얘가 바로 뭐가 되죠? 원래 함수한테 마이너스 3a분의 2b를 넣었을 때 얘가 나오게 하면 된다는 거야. 문자는 현재 a밖에 모르잖아요. 그럼 a밖에 모르는 상태한테 얘를 넣어서 얘가 나오게 하면 반드시 a와 b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계산이 좀 복잡한 것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약간 문제는 그런 건 좀 깔끔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바로 해보면 a는 1 나오고요. b는 이게 계산 안 하는 것 뿐이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나?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 fx가 완성됐죠. 그럼 저기다가 우리 뭐 하면 돼? 2 곱하기 fa. fa는 뭐냐면은 아까 우리가 a가 얘였잖아요. 그죠? 이게 넣어보면 얘가 이렇게 f1 맞아? 플러스 b가 얘니까 f 마이너스 2분의 3. 그다음 아까 c가 뭐였죠? 0이었죠? 이거 그냥 된다. 이 ab를 여기 넣어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 뭐야 되나? 1은 어디 가야 돼? 두 번째 넣어야 돼. 마음대로 넣으면 안 되죠? 1은 요 범위에 넣어야 되고 얘들아 마이너스 2분의 3 여기 넣어야 돼.
다른 범위에다가 놔야 되고 0은 다시 어디 넣어야 돼? 어차피 여기 있죠? 여기 넣으면 어차피 F형은 0이죠. 그래서 너희가 실수 안 하려면 그지 범위 안에만 조심히 넣어주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크게 어렵지 않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한 점 안 난다는 건 대부분 극값에서 나올 거 예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21번 문제를 좀 약간 너희가 봐서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21번이 원래 꼭 나오는 경우 맞죠? 응?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요. 근데 이걸 약간 어렵게 내면 이렇게 나올 것 같아라는 겁니다. 21번 얘기하는 건데 분명히 얘도 뭐 시간이 부족했겠죠. 시간이 부족했는데 같이 한번 해봅시다. 21번이요. 자, 이거 치울게요. 자, 치우도록 하고 21번 문제를 보면 거기에 그림이 있는데 이 두 개의 그림을 우리가 보면 뭐 얘가 서로 뭐 y에 대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y는 x로 움직이면 됩니다. 지금 이 그림이 y는 x 더하기 3으로 되어 있잖아요. 맞죠? 자, 그럼 같이 움직이면 됩니다, 여러분. 같이 움직이면. 그러니까 21번에 지금 그림을 우리가 보면 y는 x 더하기 3이라는 직선이 있으니까 얘를 우리가 y는 x로 움직이려면 y축으로 세칸 내리는 거잖아요. 선생님이 왜 내리고 있는가 하면 제가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책에 있는 걸요. 그리면서 합시다. 그래야 보일 것 같아요. 자, 책에 있는 그림을 살짝 그려보면은 현재 y는 x 더하기 3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요. 이렇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또 뭐야? 여기 어딘가 이게 a죠. a 좌표죠. a 좌표를 움직이는 로그 함수가 있는 거죠. 얘를 움직이는 로그 함수가 어떻게 움직이냐?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죠. 이렇게 로그 함수가 있어요. ax 플러스 4 이렇게요. 두 번째는 이쪽 밑에서 올라가는 그래프인데 얘가 살짝 이쪽에서 만나고 있죠. 이렇게 이쪽에서 만나고 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올라갔다. 이게 뭐야? a의 x 플러스 1 이렇게 있죠? 자,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문제의 조건이 뭐야 지금? 조건이 첫 번째 책에 봐봐. 얘가 3대2로 내려간단 말 있죠? A, B, C를 보면 얘가 A고 얘가 어디야? 얘가 B죠? 얘가 B고 얘가 T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어딘가 C가 있네. 이렇게 다 됐나요? 여기까지요? 이 상태야. 근데 문제를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A를 구하고 보라는 거죠. A의 10승이요. 그러면 문자가 지금 하나밖에 없는 상태니까 우리는 좌표만 잘 이용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아까 했던 대로 이거를 이 모양을 잘 봐봐. 얘는 밑이 A고 얘는 밑이 A인데 얘는 로고 얘는 지수함수야. 분명히 역함수 연관성이 있다는 거야. 근데 완벽한 역함수가 아니란 말이야 지금요. 그럼 우리는 역함수가 되려면 항상 y는 x 대칭된 상태로 가야 되거든요. 그럼 얘가 지금 위로 세 칸 올라갔으니까 세 칸 내리겠다는 거야. 함께요. 전부 다. 이 말 이해되나요? 그럼 얘를 우리가 옮기면 y는 x가 되잖아요. 얘를 봐요. 얘도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저식은 y는 a의 x 플러스 1 빼기 2가 되겠죠. 세 칸 내렸으니까요. 그럼 얘는 세 칸 내리면 y는 로그 a의 x 플러스 4 적어주고 빼기 3이 되겠죠. y축으로 세 칸씩. 그러니까 세 칸씩 움직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죠? 요놈 일로 와. 같이 움직였으니까 이 상태가 처음부터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원점 될 거 아니야? 원점. 그러니까 축 자체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이렇게요? 내가 이해되나요? 요 놈이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되고 얘도 같이 움직이는 거야. 같이 움직이는 거야. 이걸 왜 이렇게 움직였는가 하면 y는 x에 대한 대칭이 돼야 역함수식을 만들 수 있거든요. 요 뒤에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역함수를 찾을 거야. 오케이? 근데 역함수가 분명히 얘들은 아니란 말이야. 뭔가 이동을 하는 상태야. 그걸 좀 알아보려고 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얘 가지고 역함수 만들어 볼게요.
제 말 이해되니? 왜 역함수를 하는지 알겠네? 믿지. 똑같은 지수와 로그 함수. 뭔가 연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가겠다고. 알죠? 너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약간 어려워졌을 때 말이야. 그럼 얘를 -3 넘길 거 아니야. 넘기면 y 더하기 3은 로그 a의 x 더하기 4가 될 거고, 우리가 얘를 a의 y 플러스 3승은 이렇게 쓸 수 있겠고, 얘를 다시 x로 정리한 다음에 x를 바꾸는 거잖아요. 자, x로 정리하면 a의 y 더하기 3 빼기 4가 되고요. 마지막 y로 정리해 주세요. 이게 바로 정리가 아니고 x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야? 역함수죠. 얘가 누구의 역함수냐면 야의 역함수가 된다고요. 그럼 우리는 얘와 얘의 관계를 보면 되죠. 알았어요? 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생각하면 역함수 관계되는 놈이 한 놈이 움직였다는 거야. 오케이? 아직은 식으로 봤을 때 다르니까 맞죠? 그럼 얘가 되면 어떻게 돼야 되죠? x축으로 얼마 이동해야 돼요? x축으로 이만큼 가야 되죠. 그다음 y축으로도 이만큼 움직이면 되죠. 얘가 되거든요. 쌤이 어떻게 했는지 알겠네? 이 그림 상황을 이렇게 이거를 그림을 보여줄게요. 이 상황을 그림으로 얘기를 하면 요렇게 생긴 거지. 요렇게 생긴 거를 이렇게 대칭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대칭을 시켜 놓고가 얘 알았어? 이거라고요. 이걸 원점으로 보면 된다니까요. 움직였으니까요. 오케이? 얘를 원점으로 본다면 얘가 대칭되니까 역함수 맞잖아. 이놈이 이거라고 지금. 얘가 다시 이렇게 몇 칸 이동에 얘가 되냐 이거 묻는 거야 지금 얘가. 이놈이 되냐 이거. 이게 두 칸이야. 그럼 두 칸 움직여서 얘가 됐단 말은 요 점이 바로 두 칸 같다는 뜻입니다. 두 칸.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C 좌표를 구할 수 있다는 거야. C는 2,2여야 한다. 아니지 마이너스 1,2여야 한다. 그럼 너희가 거꾸로 검사를 한번 해보세요. 이놈이 여기에 성립하는지. 그러니까 너희가 마이너스 1 얘한테 넣어볼래요? 무조건 2 나오죠. 얘가 안 되니까. 지수는 1이잖아. 얘가 무조건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너희가 검사 한번 해보는 거죠. 됐나요? 여기까지요? 그러면 이 길이는 뭐가 되겠어요? 2루트 2가 되겠죠. 그럼 얘가 2루트 2면 문제 내가 3대 2라고 했잖아. 그럼 너희가 잘 봤을 때 요 길이도 얘와 같습니다. 그렇죠? 요 놈도 얘와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이동을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 놈도 얘라고 봤을 때 얘를 이렇게 올렸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갖춤이니까 똑같은 상황이라고요. 그럼 얘도 2루트 2인 거야. 그럼 얘는 3루트 2가 돼야 되는 거지. 3대 2니까요. 따라서 우리가 누구 좌표를 구할 수 있죠? B 좌표는 뭐가 됐다? 그러면 세 칸 움직이면 되지 않은데요. 3루트 2가 될 거니까 얘는 뭐가 된다고요? 세 칸 움직이면 2가 될 거고 세 칸 움직이면 5가 될 거야. 그러면 B 좌표 찾았죠? 그럼 D 좌표도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어차피 뭐 D 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 어차피 좌표 하나 구했으니까 B 좌표를 여기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닌가? 로그 하면서 하면 돼요. 그러면 Y 자리에 5 넣고 2를 x에 넣으면 로그 a의 6이 될 거고 a의 5승은 6입니다. 이 답은 36이 되겠죠. 10승을 물었으니까 10승은 제곱이다. 이렇게 해서 너희가 마지막 답을 구하기 어렵지 않죠. 그래서 아까 했던 그 그림 상황을 내가 여기를 원점으로 옮겨놨다는 거는 그래야 대칭성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얘가 올라가서 만났다는 뜻입니다. 그 거리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 그림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노란색을. 이 노란색을 그려놓고 움직였다는 겁니다. 이 놈이야.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같이 움직이는 거 연습해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0번 문제는 일단 적어놨는데 20번은 좀 상대적으로 좀 쉬웠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근데 풀어봐야지만 아마 느낌을 볼 거예요. 그냥 딱 봤을 때는 어려워 보일 겁니다. 맞죠? 그래서 그럼 너희 해설지에 약간 좀 오타가 많이 있을 거예요. 이거 기출문제들 이렇게 타이핑 쳐가지고 하다 보니까 오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좀 이상하다 싶은 거는 예상하면 됩니다. 자, 이거 선생님이 그 해설지는 추천 안 하는 거예요. 검수 안 했어요. 그냥 문제만 검수했습니다. 문제.
문제 이상 있는지 없는지. 문제 이상 없을 거야. 어떠죠? 있더니 문제 이상은 어디? 몇 번 있었어요? 아, 내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뒤에 번 맞는 것 같습니다. 앞에 번 당연히 없겠지 했는데 있었어요? 2번 있었다고? 그래서 고쳐진 건가 지금? 이거 어떻게 돼요? 그냥 그냥. 선생님이 아까 정답 못 구하는 선생님인데 이거 답이 없어요? 볼게요. 미분하고 1 넣으면은 바뀌었어요? 아무튼 뭐 너희가 뭐 맞추게 했는 거 아니야 선생님 그래도? 그래 미안하다. 선생님이 당연히 아무 이상 없자고 보통 선생님 검사할 때 풀어보면 검사하는데 이번은 그냥 검사 안 한 것을 뭐 이렇게 그래 이제 미안하게 됐네요. 근데 너희 그때 시작 걸렸니 혹시? 다른 선생님 얘기해주지 않더니? 선생님이? 내가 얘기하지 왜 선생님 뭐 이상하다고 합니다. 했어요? 네, 그러면 됐어. 그밖에 없나요 이제? 딴 거 없나요? 다행입니다. 딴 거 없을 거야. 이게 원래 기출 문제들 선생님 갖고 와서 여기에 문제를 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탈피를 치다 보면서 나도 모르게 잘못 쓰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이거 치우고 이제 몇 번이냐? 20번. 20번도 어때? 같이 풀어볼까요? 아니면 넘어갈까요? 수진아? 20번 풀어볼까요? 풀어보자. 20번 문제를 보시면요. 첫 번째, 일단 식을 보면 눈으로 보자고. 가에서 보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분모와 분자에서 분모 0이면 분자 0이어야 한다. 맞나요? 그래서 분모의 0이니까 분자에서 G 0이 -3이니까 F0은 3이겠죠? 가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F0은 3이어야 한다. 두 번째 식에서 볼 수 있는 건 뭐야? 얘는 거꾸로 분자가 0이잖아요. 얘 역수관계지 지금요? 앞에 거랑. 당연히 똑같은 시각이거든요. 오른쪽에 마지막에 넣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게 뭐야? 역수에도 같아지는 걸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숫자요? 여기 역수에도 같은 숫자는 두 개밖에 없잖아요. 1과 -1. 이 책에서는 K가 음수가 있으니까 K는 처음부터 -1인 거예요. 내가 이해돼? 역수도 원래 수와 역수와 같다는 건데 원래는 1과 -1밖에 없다니까. 근데 음수니까 -1인 거지. 괜찮아요? 이게 가의 뜻이었어요. 그럼 나에서는 이제부터 분모가 0될 때가 분수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분수함수에서. 그럼 분모가 지금 fx 곱하기 gx인데 fx 곱하기 gx 자리에다가 숫자 그냥 봐도 식을요. 얘가 능령되는 근이 두 개라는 뜻이야 그러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벌써 하나 나왔잖아. 2분의 3이요. 하나 나왔죠 근이요. 그럼 여기서 얘가 또 2분의 3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해돼요? 2분의 3이 한 군데고 나머지는 딴 거 나오면 되잖아요. 혹은 얘가 아닌 얘 혼자 죽는 대로 되잖아요. 맞죠? 그럼 우리가 fx 책에서 2차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fx식을 세울 수 있는 거지. fx는 최고차항이 안 나와 있으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fx는 ax제곱 플러스 bx c가 3이죠. 그죠? 이거 써놓고 이걸 써놓고 어떻게 한다고? 우리 아까 했던 거 있잖아요. 이놈을 가조건 집어넣어서 얘를 이용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이용해보자고. 가조건 넣어서. 괜찮아? 그럼 가조건 넣어보면 어떻게 돼요? 야가 분자고 옆에 gx가 얘니까 얘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이 두 개 더하면 가를 한번 더 해보자고요. a x 제곱 더하기 b 플러스 2x 되고 3 날라가죠? 이게 분자가 되고 분모는 4x니까 얘가 는 x가 0으로 갔을 때 얘가 -1이어야 한다. 써주면 된다고요. 그럼 아래 위로 x 하나씩 약분되죠? x 하나씩 약분시켜 주시고 여기는 이제 마지막에 0 넣을 거 아니야. 0을 집어넣으면 분모는 4고 위에는 b만 남죠. b 플러스 2만 남죠. 그럼 b 플러스 2가 바로 뭐가 돼야 돼요? b 플러스 2 4분의 b 플러스 2가 -1이야. 그럼 b는 -6이죠. 맞아? b는 -6이어야 한다. b를 찾은 거예요. 바로요. b를 찾고 나서 a만 모르는 상황이니까 아까 했던 대로 두 가지를 다 해봐야 된다고요. 그럼 첫 번째 2분의 3이 야한테 근이 되려면 대입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F한테 2분의 3을 넣었을 때 자 4분의 9A 얘한테 1을 넣으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6이죠? 능력. 따라서 A는 뭐가 나와? 약분 되나 이거? 3, 2, 3, 4. 그러면 A는 12죠. 아니지. 3분의 이거 뭐나요? 4요? 분수 나오면 분수요? 3이요? 3분의 8. 오케이. 좋아. 이게 첫 번째죠. 이렇게 한번 검산해봐야 돼. 얘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나머지 한 근이 딴 놈이 나와야 되잖아요. 얘가 아닌 분명히 딴 놈이 나올 겁니다. 알았죠? 이거 확인해 보시고요. 두 번째 뭐였죠? 얘가 2분의 3이 아닌 혼자 중분되는 거야. 얘가 아닌 다른 중분 말이야. 얘에 대해 판별식으로 하는 거죠. 4분의 D는 절반 제곱 9가 되고 마이너스 AC가 0이다. A는 3이 나오죠. 이때 3을 집어넣어보면 얘가 아닌 다른 분이 나올 겁니다. 알았어요? 정답 두 개를 어떻게 해요? 더하는 게 아니구만. 얘를 다시 여기다 넣어서 다시 얘를 여기 넣고 A에 넣고 다시 얘를 여기 넣고 두 번 해서 각각 3 넣으면 되는 거네요. 그죠? 이상한지 알겠네? 그러면 얘를 집어넣고 얘를 각각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이 값은 9가 나오고요. 이 값은 12가 나올 겁니다. F3이거든요. 정답은 21. 계산은 그냥 안 한 거야. 그냥 안 했어요. A에 집어넣고 나서 F3 구하면 된다고요. 정답은 21이고 그래서 아까 쌤이 너 크게 어렵지 않았지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마 이런 유형도 풀어봤던 것 같거든요, 쌤하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가나의 어떤 해석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됩니까? 자, 이제 세 문제만 할 건데 특히 15번하고 14번, 13번 시간 그럴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시간 많이 걸렸죠. 특히 15번에 디귿이 뭐였나? 아무튼 15번은 근데 개념적으로는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5번이요. 그래서 같이 봅시다. 여기 자주 나오잖아요, 이 문제 이런 거요. 그 정적분 x가 들어가 있는 거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15번이 가장 어려웠지 않을까. 두 문제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15번 해봅시다, 말이요. 자, 맨 첫 번째 15번의 조건을 써볼게요. 최고차항 계수가 3이고 2에서 극값을 갖는다. 그럼 조건을 다 써보면 어떻게 돼? F'2는 0이어야 되고 F2는 극소값이니까 마이너스 9분의 20이어야 한다까지 구할 수 있겠네요. 책에서 fx를 구해야지 뭐 나올 거 아니에요. fx는 최고차항은 현재 이거 식을 세워볼까요? fx 어떻게 세워야 돼? 이것만 가지고 fx 세우면 fx는 최고차항이 3이잖아요. 그리고 2에서 극값이니까 x-2의 제곱 나머지 하나 모르니까 모르는 대로 써주시고 극값 적어주면 k만 구하면 된다까지 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맨 위에 있는 조건만 가지고 식을 대충 세울 수 있다는 거야. 맨 위의 조건. 이거 두 개만 가지고 식을 세우는 거야. 됐죠? 그럼 우리가 뭐 특히 니은에 있는 그 니은을 구하려면 k만 구하면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맨 위에 보면 조건 더 있죠. 이제부터 조건 봅시다. 이제부터. 자, gx는 좀 바로 쪼갤게요. 0에서 x까지 여기 x가 밖으로 튀어나오죠. ft dt 마이너스 0에서 x t ft dt 40 플러스 빼기 ax 제곱 fx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우리 제일 처음에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은 이런 거 나오면 가장 먼저 뭐예요? G0은 하고 대입하죠. 위에 있는 숫자. 그럼 G0은 빵이죠. 알 수 있는 사실 적어보세요. G0은 0이어야 한다. 두 번째, 미분이죠. 우리가 나올 때 항상 미분하잖아요. 그죠? 자, 미분. 양변 미분요. G'X는 얘는 곱의 미분법을 써야 되니까 얘 똑같이 따라 써주고 그 다음 다시 플러스 XFX 뒤에 것도 빼기 XFX 날라가죠? 날라가죠? 날라갈 거죠? 그 다음 뒤에 있는 건 곱의 미분법을 또 써야 되니까 이 XFX 플러스 X제곱 프라임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는
G'부터 따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고 나서 자 우리 기억에서 뭐라고 했어요? G'0이 뭐냐라고 묻고 있잖아요. 여기다가 기억 바로 집어넣자고요. G'0은 자 이거 0되죠? 얘도 0되죠? 0되죠? 0이네요. 이 기억은 바로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니은을 갑시다. 니은. 자 니은으로 가서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함수 나오는데 F함수 하기 전에 우리가 아직 이용 안 한 게 하나 더 있거든요. 문제 위에 보면 G'I가 여기만 있잖아요. 여기다 한 번 더 2를 넣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식에다가 G'E는 모든 X에 2를 넣을 거예요. 자 여기서 2 집어넣고 0에서 2까지 FT, DT 다시 여기다가도 2를 넣겠죠. 야 같이 해보세요. 2는 뭐야? 4F이죠. 아까 우리 F 구해놨잖아요. 위에서 이거 구해놨죠? 집어넣을 겁니다. 지금부터. 자 그럼 마이너스 A 써주고 2 곱하기 2는 4가 될 거고 그죠? 4가 될 거고 요 자리가 F2가 된대. 마이너스 9분의 20이죠? 마이너스 9분의 20이 되고 뒤에 거 할 필요 없죠? 프라임이 0이니까요. 무슨 말이 이해돼요? 얘가 0이 된다까지 올 수 있겠죠. 이렇게 하고 얘가 는 책에서 다시 0이란 말이 나오죠. 조건에 G'I가 0이란 말이 나온답니다. 그럼 우리가 얘를 계산하면 요놈이 이 책에 있는 질문 아닌가요? 이게 질문이죠. 질문. 얘가 지금 질문이고 요놈은 정리해주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계산을 해주시면 여기다 적을까?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ft dt는 얘가 9분의 80이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9분의 80a까지 나온다. 아직 a를 모르죠 지금 맞죠? 그러면 a를 찾아야 니을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아직 이용 안 한 게 어떤 게 있죠? 앞에 그 무한대로 하는 거 이용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것만 이용하면 되니까 그쵸? 자 여기까지 잘 따라왔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내가 뭘 구하고 싶은지를 잡아놓고 a를 구하려고 앞에 있는 조건을 줬겠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 x 5승분의 gx죠? 얘가 지금 0이라고 했죠. 자 얘들아 우리 분모가 지금 무한대로 가고 있잖아. 분자도 지금 차수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함수도 다항함수죠. 적분하는 함수니까. 그럼 다항함수도 얘도 몇 차인지 알아야 돼요. 근데 얘가 5차면 0 나오려면 뭐가 돼야 돼? 5차 되면 안 되죠. 4차 이하여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gx의 최고차만 보면 됩니다. 이제부터. 자 얘기해 볼까요? gx 보면서. 자 얘 몇 차죠 얘들아? 현재 야가 얘로 시작하잖아요. 3x 세제곱을 시작할 거 아니에요. 얘가 그러면 3x 세제곱을 시작할 건데 얘가 적분되면 얘가 3x 세제곱을 적분하면 4분의 3x 4제곱이고 거기다가 x 곱하면 4분의 3 x 5제곱이죠. 개수가. 양 첫 번째 개수가 최고차만 보면은 여기다 써볼까? 최고차만 보면 4분의 3x 5제곱이고요. 맞습니까? 두 번째 얘는요. 요 안에서 얘가 지금 뭐야? 3x 4제곱 될 거 아니에요. 3x 4제곱을 적분하면 5분의 3x 5제곱이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5분의 3x 5제곱이 최고차이 될 겁니다. 맞아? 자 마지막 얘죠. 이 세 개가 5차만 있는 건데 고르고 있는 거 5차만. 차수 5차가 사라져야 되니까. 그럼 얘도 보면 요 안에서 지금 3x 세제곱인데 맞나? 3x 세제곱인데 그러면 3a x 5제곱이겠죠. 맞죠? 최고차는 개수가. 그럼 3a x 5제곱 이렇게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4차들이 다 날아가야 되니까 a를 구할 수 있겠죠. 자 따라서 5분의 4 4분의 3 4분의 3에다가 마이너스 5분의 3에다가 빼기 3에 있는 0이어야 한다. 맞나요? 양변 3 약분되죠, 그죠? 3 약분시켜주고 약분시켜주고 다시 우리가 20 곱하면 얘가 얼마야? 1이죠? 1 마이너스 20a가 0이다. 이렇게 해서 a를 구할 수 있단 말이야. 맞나요? 이 놈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니은을 구할 수 있겠죠? 자, 집어넣으면 얘가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9분의 4가 되겠죠. 이게 니은이 있는 거 맞죠? 나는 니은을 구할 수 있다고
조건을 그냥 다 쓴 거야. 그냥 딴 거 없어. 그죠? 그대로 써주시고 마지막 디귿을 구하기 위해서 이 식이 필요한 겁니다. K를 구하는 거지. 근데 디귿 조건을 보면 하나 조건 하나 뭐예요? 프라임 C가 5분의 2가 되잖아요. 너희 이런 거 나오면 항상 어떻게 생각했냐면 미분을 물어보죠. 근데 갑자기 0과 2 사이에 저보다 하나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이런 거 딱 나오면 어떤 개념이 떠올라야 돼요? 저보다 하나 존재하는데 프라임이요. 분정리? 사이값은 미분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평균값 정리요. 평균값 정리를 미리 예상을 해야 돼요. 자, 잘 기억해 주세요. 프라임이 존재하려면 근데 그 프라임 값이 능령되면 그건 롤 정리잖아요. 얘는 프라임 값이 0이 아니죠. 5분의 2죠. 그러면 0이 아니니까 우리가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를 구하려고 이렇게 해야 돼요. 양 끝에는 0과 2로 되어 있지 문제에서. 자, 디귿을 우리가 미리 예상을 하면은 0과 2 사이에서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0일 때 뭘 구해야 돼요? 이 함수가 G 함수니까 G0을 구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요. 얘는 G2를 구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 얘가 함수 양 끝에 있는 두 y값이잖아요. 그러면 평균 정의는 프라임 값이 같아지려면 양 끝에 평균 변화율과 같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 빼기 야분의 야 빼기 야가 1에 G2 빼기 G0 2 빼기 0 이것이 G 프라임 C와 같은 게 존재하면 되는 거예요. 책에서 얘가 지금 5분의 2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럼 우리가 이 디귿이 맞으려면 이놈이 5분의 2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5분의 2가 되면 맞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못 구하는 거야 사실 C를요. 그러니까 프라임을 모르는 상황에서는 돌아가는 거예요. 까지 이해되시나요? 단 조건이 있지. 이게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미분 가능해야 되고 연속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어차피 다함수는 싹 다 되니까 바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기 우리가 또 아는 것도 뭐죠? G0도 구해놨지 아까 앞에서. 여기서 G0이 아까 0이었잖아요. 맨 처음이야. 그럼 우리는 G2만 구하면 끝나는 거죠. 그럼 G2를 구하려고 하니까 G 함수 안에 F가 들어있으니까 F 함수 K를 완성해야 된다는 거지. 지금부터. 그래서 일단 시간이 좀 걸리겠지라는 거지. 근데 이런 거 나올 때 보통 정확하게 딱 떨어지게 5분위가 딱 나와야 되거든요. 대부분 맞는 경우가 많죠. 근데 요즘은 워낙 이렇게 막 바뀌는 추세니까 오늘 계산해 보셔야 돼요. 현재 기흥, 미흥까지만 맞는 거니까 3번 아니면 5번이었겠지 뭐 그렇죠. 계산하려고 하니까 너무 많네요. 합시다. 요거 치우고요. 이 함수만 필요하잖아요. 그죠? 얘한테 이 넣으면 됩니다. 이제부터. 자, G2는요. 2, 0에서 2까지. FT 얘를 넣어야 돼요. 직접요. 이걸 직접 어떻게 한다고? 전개해서 넣어야 돼요. 그게 너무 일이 많다니까요. 얘를 어떻게 한다고? 전개해서 여기 넣어야 돼. 그냥 안 해도 되겠네? 네,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계산이 좀 그래서 좀 더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개에 지금 안 해도 되죠. 그냥 넣었다고 합시다. 이거 정리해서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잖아. 막 3x 4제곱 땡땡땡 해서 실 다 완성해야 된다. 너희가 직접. 그리고 세제곱이죠. 직접 해서 적분을 하셔야 됩니다. dx로 바꾸게 되면요. 괜찮죠? 그 다음 플러스 빼기 여기도 0에서 2까지 tft 그냥 야에 야한테 x 곱하는 거니까 한 번 더 x 곱해야 돼요. 3x 4제곱 플러스 땡땡땡 dx로 가야 돼요. 직접요. 알았어요? 그 다음 다시 여기다가 또 누구 넣어요? 또 2 넣잖아요. 2 넣으면은 4가 될 거고 a가 은하쪽이죠. 20분의 1요. 그러면 10분의 1 곱하기 4 마이너스 5분의 1 되겠고 다시 여기다가 또 f 2가 되겠다. 아까 f가 0였죠. 마이너스 9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1 이걸 직접 계산해서 뭐가 된다고 얘들아? 너희가 이걸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봐봐. 얘한테도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잠깐만 있어봐. K를 구해놓고 접근해야 됩니다. 맞죠? 근데 K를 내가 구해놓을게. 우리 K 구할 수도 있죠. 어디 있죠? 이거. 네, 이것이 이걸 때 K 구할 수 있지 않겠니?
선생님 계산 좀 줄이려고 하는 거지. 요 놈이 얘는 얘잖아. 이 자체잖아, 자체. 이거 계산 안 되잖아. 근데 뭐 얘들 굳이 계산 안 하고 싶은 거야, 선생님 지금요. 얘가 얘니까 어차피 요 놈은 얘가 나올 거 아니야. 처음부터. 그럼 계산 안 되죠? 요 놈은 구할 수 있을까요, 바로요? 근데 얘가 지금 문제야. 얘를 계산해야 돼요. x 곱해진 거니까요. 이거 계산할 때 k를 구할 수 있으면 여러분, 너희가 이거다 할 때 아까 이 식을 여기다 넣어서 이 식을 이렇게 넣어서 적분하면 k가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k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k가 0이 될 겁니다. 계산 안 하는 거 셈이 넣어서 꼭 해보면 됩니다. 그럼 0이야. 그럼 여기다가 그걸 감안해서 지금 집어넣어서 얘만 계산하면 얘만 계산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얘가 정확하게 는하고 뭐가 나온다니까요. G2가요. 그 계산을 결론만 적읍시다. 이게 5분의 4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5분의 4 계산 결과가요. 저 계산 시간 아깝잖아요.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요. 여기다 넣으면 됩니다. 5분의 4이요. 얘는 0이잖아요. 그럼 5분의 4 나누기 1은 5분의 2잖아요. 맞는 거죠? 근데 이게 제 깔끔한 문제를 그래서 못 나오면 참 못 찾아 좀 아쉬웠지만 계산만 복잡했던 겁니다. 됐다, 복잡했다. 근데 방향은 어렵지 않죠? 선생님 너한테 원하는 건 이거야. 중요한 건 얘가 이게 아니라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걸 기억해 주세요. 프라임 같은 거 나올 때, 적어도 한 말 나올 때 반드시 얘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딴 놈을 구하려고 하세요. 양 끝에 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학교 시험, 구모에서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아까처럼 프라임이 아닌 걸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때는 아까 수기가 얘기했는 것처럼 사이각 정리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이각 정리도 뭔지 알고 있어야 돼요. 보통 길이 나올 때 뒤쯤에 자주 나오더라고요. 사이각 정리. 세종 얘들가 뭐죠? 방정식의 해계수가 나오죠. 어디 사이에 적어도 하나가 근을 가진다 이런 거예요. 그럴 때는 양 끝을 넣어서 어떻게 곱하기 해서 음수하면 되잖아요. 기억만 하면 돼. 그런 거 잘 나오더라고요. 뭐 더 잘 나오는 게 얘니까요. 얘를 잘 기억해 주세요. 이거 풀기 시작 알겠죠? 너희도요. 자, 14번. 13번 갑시다. 14번 문제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문제를 그 문제 가지고 나온 건데 학생들이 좀 낚였을 것 같기도 해요. 많이 낚이죠. 나의 조건에서 일치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너희가 일치하는 걸 찾을 수 있어요. 그것만 조심하면 될 겁니다. 너희도 좀 그랬지 않나요? 푸는 입장에서 분명히 나의 조건만 나왔을 것 같은데 반대쪽에 있었다면 예상을 했었어야 돼요. 반대쪽에 하나 더 있다는 거야. 자, 바로 합시다 그냥. 14번도요. 14번을 보면 그림을 일단 책에 있는 거 따라 봅시다. 자,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길이가 다 나와 있어요. AB의 길이가 2구, 이 길이가 3이고, 이 길이가 4다. 맞죠? 그럼 우리가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문제 이제 읽어봅니다. 박스 안에 보면 BD와 CD가 같다. 그러면 D가 저분이 뭐잖아요. 그러면 C가 이쪽에 있으니까 우리가 BD와 어딘가 D와 어딘가 D가 같단 말은 야의 중점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D라는 게요. 그럼 우리는 이런 거 나올 때 D의 위치를 찾아줘야 돼요. 바로 야의 중점에서 수직이 등선을 꺼야 돼요. 이 선 위에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선 어딘가에 D가 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가의 조건을 만족하는 거는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이쪽에 있을 수 있다고 미리 예상을 하셨으면 좋겠다고요. 그래서 아마 너희가 이쪽에 있는 걸 봤을 것 같아서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럼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건에서 BAC 이 각도를 알파로 잡고요. 또 하나 BDC는 파이라고 했지. 이 말이 뭐야? 파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너희가 이쪽에 있는 각도하고 얘를 가지고 뭘 그렸을 때, 원을 그렸을 때,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원을 그려볼까요? 이 원이 그려지겠죠? 우리가 여기에 D가 딱 있으면 어떻게 돼요? 딱 네 점이 한 원이 있게 되니까 마주보는 두각이 아니라 마주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얘가 가의 조건을 만족한다는 거야. 근데 얘가 여기만 있겠냐 이거죠? 아니죠? 왜? 얘하고 똑같은 거리 이쪽에 있어도 되잖아요. 그럼 두 원은 합동될 거니까 두 원이 합동된단 말은 똑같은 각은 하나 더 있다는 겁니다. 이 선 위에 말이에요. 이 선 위에. 그걸 지금 우리가 아까 얘한테 우리가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했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 그건 좀 달라 보이는데. 너희는 더 잘 그릴 수 있죠? 더 잘 그릴 수 있겠죠. 이런 겁니다. 상황이요. 괜찮니? 자, 그럼 여기에 두 개의 t가 있는데 얘는 제외시키라는 거야. 처음부터. 나에서. 왜 제외시켜야 되죠? 나에서 뭐라고 했냐? ABC. 생각해 ABC 요거죠. ABC의 외접원의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외접원의 중심이라는 건 여기 있죠. 대충 어디쯤 있을 것 같아? 이쯤에 있겠죠. 이쯤에. 빨간 색깔입니다. 대충 이 정도 있겠, 밑에 보기 일부요. 이쯤에 있겠죠. 이 원의 중심 말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BCD면 이거잖아. BCD. 야의 외접은 똑같잖아 지금. 이 점은 제외하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뜻은. 됐습니까? 그럼 당연히 이쪽이야라고 생각해야 돼요. 됐나요? 자, BCD 그려놨자 이렇게요. 이쪽에가 맞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이제부터 책에서 질문하고 싶은 게 ABC의 외접원의 중심은 아까 우리 얘를 잡았으니까 얘를 그냥 O라고 잡으면 되겠네요. 맞죠?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길이야? 여기까지 이 길이를 묻는 거야 지금. OD의 길이를 묻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뭘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이 왼쪽에 있는 원 있잖아요. 이 왼쪽에 있는 원도 얘와 합동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 BC를 기준으로 이까지 거리와 얘는 같은 거리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중심이 있겠죠. 왼쪽 원의 중심이. 그럼 얘의 중심도 한 이쯤 어딘가에 비슷하게 어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너무 그림 좀 이상하네, 그죠? 너무 치우쳤죠? 여기 있다고 생각합시다. 원 줄이면 되니까 맞죠? 원을 좀 줄이면 되는 거잖아요. 원의 크기를 좀 줄일게요, 선생님이. 왜 보고 싶게요?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비슷하게 중심 되는 거 같네요, 그죠? 됐나요? 괜찮나요? 자, 계속 갑시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선생님은? 이 길이와 이게 같겠죠, 얘들 또다시. 요 점에서요. 같은 위치에 있을 거 아니에요, 합동이니까요. 그럼 우리는 요 길이 구한 다음에, 얘들 봐봐, 요 길이 구한 다음에 야는 반지름이니까 반지름 더하면 되지 않겠냐. 이해됐어요? 또 요 길이를 구하려면 결국 얘하고 얘는 같은 건데 요 길이 구하면 되잖아요, 그죠? 요 길이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어차피 얘도 반지름이잖아요. 요 반지름 하나만 구할 수 있으면 이거 제곱 빼기 요거 제곱한 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지름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럼 반지름을 구하려면 뭘 써야 돼? 사인 법칙을 써야 된다고 예상을 하자는 거지. 괜찮습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알파 이쪽으로 잡았으니까 사인 알파분의 BC야. 사인 알파분의 BC의 길이가 바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2얼 아닙니까? 되나요? 그럼 우리가 누구만 또 구하면 돼요? BC의 길이 나와 있잖아요. 4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만 구하면 되네요. 그럼 사인 알파 구하는 것도 다 할 수 있겠네? 3개의 길이 나와 있으니까 코사인 알파 찾아서 사인 알파를 구하면 됩니다. 근데 계산은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럼 사인 알파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코사인 알파를 찾아서 사인 알파를 구해주시면 얘가 4분의 루트 15가 나옵니다, 여러분. 얘는 책에서 4라고 나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R을 구해보시면요. R을 구해보시면, 자, 여기 약분되어서 R은 뭐가 돼요? R은 루트 15분의 8이어라 이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다시 갑시다. 이쪽으로요. 왼쪽으로 와서 얘가 지금 제곱된 거니까 15분의 64가 될 거고, 맞아? 제곱시켰을 때 말이야. 얘가 제곱된 거야. 그럼 요거 제곱 빼기 아까 여기다가 다시 이었잖아요.
이거 4의 절반이죠. 얘가 2란 말이에요. 그럼 2를 제곱하면 되죠. 얘가 4, 루트 4요. 그러면 요거 제곱 빼고 제곱이니까 루트가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15분의 64에서 4를 뺀 거. 이해되고 있습니까? 얘를 빼면 얘가 15분의 60이니까 15분의 4가 될 거야, 그죠? 누가 봐요? 요 길이가. 그럼 요 길이가 루트 15분의 2여라 이거죠. 됐습니까? 그냥 계산한 거야, 피타고라스요. 자, 그럼 다시 얘하고 루트 하면 얘 루트 하면 되죠. 얘하고 얘를 더한 게 바로 답이 됩니다. 따라서 루트 15분의 아니 얘 두 개짜리구나. 두 개짜리 맞죠? 얘 두 개짜리죠. 얘가 4가 되겠네요. 15분의 12가 되죠. 자, 유리화 시켜주시면 15분의 12 루트 15가 되니까 3, 4, 3, 5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이해되죠? 그림을 좀 선생님 원을 여기 그렸으니까 좀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 시작할 때가 뭐가 중요한 거야? 노란색이 중요한 거야. D의 위치가 어디에 있을까? 이게 잡혀야 우리가 너희 처음부터 이쪽 양쪽 두 개를 그렸을 겁니다. 알았어? 그래서 약간 중학교 때 배웠던 그 수직 이등분선. 맞아, 우리 외접원의 중심은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죠. 그걸 떠올려 주셨으면 됩니다. 마치 외곽삼각형은 외곽삼각까지 이거 뭐야? 외곽이 아니고 뭐냐? 둔각. 둔각삼각형 항상 외부에 있잖아요. 외접원 중심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답은 2번이어라 이거죠. 자, 이제 마지막에 우리 수열 13번을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근데 수열 문제도 너희가 이 문제를 풀 때 아마도 숫자를 첫 장을 자연수라고 했잖아요. 문제에서요. 봤나요? 맨 앞에 보면 가에 보면 첫 장은 자연수이고 그랬거든요. 너희가 처음부터 느낌을 약간 받았을 때 최대치도 모르잖아요. 그럼 최소는 아마 1부터 넣으면 되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야. 그래서 아마 잘 몰랐으면 첫 장이 뭐 1이라면 하고 쭉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노가다 되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 2, 3, 4 막 넣다 보면 답은 나올 겁니다, 알았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 근데 그 방법도 도저히 모를 땐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희가 없었다고 하니까 지금은 어떻게 푸는지 같이 한번 해보고 갑시다, 그냥. 그냥 첫 장은 A로 잡자는 거예요. A로요. 뭐니까요? 자, 같이 봅시다. 13번의 첫 장을 쌤은 A라고 잡을게요. 자, 책임해보자 그러면 A는 무조건 1 이상이죠. 자연수니까요. 그러면 자, 책에 있는 문제에서 조건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뭐라고 되냐면 AN이 N보다 어떠면 같거나 크면이잖아요. 위에는 AN이 N보다 작으면이거든요. 미리 문제를 예상해봐.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밑에 있는 아까 얘가 첫 장이 지금 A1 1이란 말이야. 그러면 N1일 때 무조건 1은 1보다 같거나 크잖아요. 그럼 무조건 A2는 여기다가 나오겠죠. A2는 정해졌다는 거야. A1을 A로 잡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A1이야 지금. 그럼 두 번째 항은 무조건 뭐야? 4 빼기 A1이라고 찾을 수 있겠죠? 지금 우리는 A3와 A5만 먼저 빨리 찾아줘야 되거든요. 반대부호가 되고요. 맞습니까?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가정을 시작하는데 이제부터 가정을 해야 돼요. 근데 가정을 할 때 너희가 미리 식 써놓고 가정하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얘가 그냥 뭐라고 생각해? 그냥 얘가 지금 뭐야? 두 번째 숫자잖아요. 얘가 2보다 그냥 큰 하자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크다고 생각하고 밑에도 넣어보고 위에도 넣어보고 하는 거겠죠. 마지막에 검산할 때 얘가 여기 들어가는가 검산 모습 있는 점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은 그냥 계속 얘가 어떻게 여기까지는 그냥 고정이고요. 여기서 또 바뀌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A1이 막 갑자기 막 여기서 막 4보다 큰 게 돼버리면 음수 돼버리면 막 바뀔 거야. 근데 A가 만약에 첫 장이 막 1 돼버리면 I까지 3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바뀔 수 있는 건덕지가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선생님은 일단 얘를 2보다 크다고 생각할게요. 2번 메타너서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야한테는 또다시 어떻게 해? 문제를 보면은 4 빼기 A1에다 AN이잖아요. 이 말이 뭐지? 내가 얘한테 반대부호에다가 4 더한다는 거잖아요. 야의 반대부호에 4 더하면 어떻게 되죠? A1이죠, 다시 돌아오잖아요.
이해돼? 야의 반대부호에다 4를 더하면 다시 A1이 되니까. 이해되죠? 근데 그 다음에 이게 반복되는 게 아니지. 왜냐면 얘는 이제부터 얘는 3과 비교하는 거고 이제부터. 세 번째 있으니까. 그럼 또다시 난 계속 여기 놓고 싶어 그랬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가능성이 있나? 그러니까 A1이 3보다 클 수 있나? 여기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지금요. 지금 현재 내가 너한테 이거를 뭐라고 했죠? 2보다 크다고 했잖아요. 가까운 크다고 했잖아요. 그럼 야는 지금 A1이 최소한 1하는 2밖에 안 되죠. 미래 예상이니까. 내가 1로 갔잖아 지금. 갔다면 얘는 현재 1하는 2밖에 없어. 자연수 중에서. 그럼 얘가 1과 2밖에 없으면 3보다는 반드시 작네. 여러분 이해돼요? 이걸로 적었다는 뜻은 여기는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 위로 가야 되네요. 그죠? 이것도 논리적으로 이해되나요? 위에 식을 적어보면 6 플러스 AN이가 얘는 양한테 6을 더하는 거야 되는 거죠. 그럼 얘는 A1 다 6이 될 거야. 선생님 지금 머릿속에 뭐 하고 있죠? A1이 1 아니면 2라고 보고 그냥 보면 이런 거야.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가게 했으니까. 그렇게 가자는 거거든요. 얘가 1과 2밖에 아닌데 아직까지 그러면 얘는 그러면 최소한 7 이상이잖아요. 그럼 얘가 지금 네 번째 있으니까 또 4보다 크겠네요. 그럼 4보다 크니까 또 어떻게 돼요? 이 범위에 들어가겠네요. 또 야의 반대부에 4를 더하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A1에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얘는 무조건 음수죠. 자, 그럼 결론은 뭐야? 이게 다섯 번째 음수자 아닌가요? 얘가 다섯 번째고 얘가 세 번째고 이 둘이 곱해서 음수가 자동으로 되겠네요. 그럼 얘를 만족하는 건 선생님 좀 전에 A1에 뭐 넣었죠? 1하는 2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최소는 아직까지 덜 했으니까 우리가 책에서 A1, A3, A5를 더하고 있잖아요. 그럼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를 더하면 어떻게 되죠? A1 빼기죠. A1 더하기 A3 더하기 A5를 했더니 요거 세 개를 했더니 이게 나왔다. 근데 아까 A1이 1 아니면 2라고 했으니까 최소는 1일 때겠네요. 따라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1 나오는 거예요. 할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이 지금 처음부터 얘가 1보다 작다고 아니 2보다 크다고 상관없잖아요. 작거나 크다. 그럼 얘가 최소 맞죠? 첫 장이 제일 작아진 상태잖아요. 괜찮습니까? 최소라고 결정할 수 있겠네. 그럼 우리가 이제 아예 극단적으로 생각해야 되죠. 그럼 제일 커지려면 생각해야 되죠. 어차피 중간은 필요 없지 않나? 제일 작을 때와 제일 크다 보겠다. 중간의 거 사실 구해도 됩니다. 근데 답은 아니니까 너희가 제일 크게 만들어 볼게요. 이제부터. 자, 얘까지 뽑았잖아요. 얘가 제일 커야 되부터. 그럼 얘가 이제 막 엄청 풀수가 될 거야. 아까와 반대니까. 그럼 뭔가 아까는 내가 1 아니면 2라고 했으니까 뭐 3부터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제일 커야 되니까 좀 음수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얘가요. 그럼 얘가 음수가 되겠으니까 반드시 얘는 여기에 들어간다. 얘는 양은 어떻게 6 더하겠네요? 6을 더할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 빼기 A1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도 얘가 내가 제일 커지게 하고 싶어요. 아직까지 얘가 4보다 더 커지게 하고 싶어. 3보다요. 아니 3보다 더 작아지게 하고 싶어. A1이 커질수록 얘는 작아지잖아요. 이해돼요? 그럼 또다시 얘는 3보다 작아지고 싶으면 또 얘도 놓고 싶어요. 또 뭐가 돼요? 6 더하면 16 빼기 A1 되고 또 22 빼기 A1까지 가려고요. 제일 커지게 하고 싶습니다. A5까지만 하면 되니까. 여기까지 괜찮,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럼 여기까지 적어놓고 다시 또 멈춰야죠. 얘가 A3, 얘가 A5죠. 둘이 곱해서 음수여야 되거든요. 딱 봤을 때 똑같이 마이너스 A1은 얘가 더 큰 놈이잖아요. 얘가 음수여야 되고 얘는 양수여야 된다. 그 범위에 있는 A1을 찾으면 되죠. 얘는 음수여야 되고 얘는 양수여야 돼요. 또 얘는 또 누구보다 커야 돼요. 얘가 들려요. 얘도 n보다 작아야 되니까 얘가 누구보다 4보다 작아야 돼요. 이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얘는 음수, 얘는 양수, 얘는 4보다 작다. 이 조건 만족하면 A1이 뭐부터 시작될까요? 12 안 되죠. 13부터죠. 13 넣으면 돼요? 돼요? 다 되네요. 제일 커질 때가 13입니다. A1. 자, 그러면 다시 얘를 다 더해볼까요? 동그라미 치고요.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하면 어떻게 됩니까? A1 하나 날라가고요. 32 빼기 A1이죠. 맞아? 32 빼기 A1이 나와서 조금 전에 A1이 가장 약간 13부터였잖아요. 그죠? 근데 13만 되면 아니야. 더 있긴 더 있어요. 14도 돼요. 그죠? 15도 되죠? 내가 이해돼?
근데 얘가 작아질수록 커지잖아. 여기서 이 범위 안에서. 그럼 당연히 13일 되죠. 따라서 최대값은 19였다 이거죠. 근데 내가 너한테 제일 작을 때 그때 하고 있는데 좀 극단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얘가 계속 이걸 따라가고 있는 거 맞죠? 얘는 어쩔 수 없이 결정되는 거죠. 결정될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좀 A1이라는 이밖에 안 나오고 생각했으니까 거기서 괜찮으면 좀 계산이 쉬웠을 거고 극단적으로 커지게 할 때는 계속 위를 따라가자는 거죠. 근데 이게 너희가 중간에 딴 것도 있긴 있어요. 뭐가 있겠노? 세 번째 작가에 내가 너한테 얘가 3보다 크다 작가 기준이었어요. 얘가 3 될 때 원래 기준이 알았어요. 그 다음 여기서 다시 또 그 다음에 또 기준이 되는데 기준이 총 한 번, 두 번, 세 번 나와요. 두 번 나와요. 두 번. 여기서 한 번, 넘어갈 때 한 번. 이해돼요? 이거 넘어갈 때 한 번, 넘어갈 때 한 번. 기준이 원래 거기 다 나온다고 원래. 그렇게 해서 원래 경우를 다 나오면 답은 정석적인 풀이 나오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중간 과정 필요 없을 거예요. 굳이 너 시간 아끼려면 가장 커지게 작아지게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뭐 일단 답에 또 있잖아 보기에서 그죠? 내가 풀다 보면 객관식이라면 내 답이 있네 하면 답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시간 되면 검사하고 오는 거지. 중간에 다른 거 없을까 생각하라는 거. 그 나중에. 그런 거 많이 경험해봐야 됩니다. 맞죠? 극단적으로 많이 해보시고 시간이 날 때 다시 돌아올 건데 대부분 또 처음 상하는 게 많이 맞죠. 그다음에 너희가 시간 안에 많이 풀려면 그리고 시간 남을 때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확통 돌아와가지고 확통에는 28번, 9번, 30번 요 문제 맞추고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비닐 같은 경우도 아까처럼 시간 없을 때 말이야. 일단 되게 잘 너무 복잡해. 그럼 일단 기능까지 확실히 불러놓고 그럼 일단 동그라미 쳐놓고 체크하고 다 돌아와서 검사하는 시간 있으면 검사하고 그런 식으로 좀 전략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구모 대비할 때 너희가 구모 학교 시험 칠 때 시간 분배를 많이 연습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제 시험이 수요일이니까 맞나요? 오늘 2일이죠? 며칠이죠? 오늘 3일이구나. 9월 3일. 그러니까 4, 5, 3일 남았잖아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중에 한 해 정도죠. 한 해 정도 좀 이렇게 또 시간 딱 분배해가지고 풀어보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죠? 너희가 다 풀고 다 있나요? 이제 항상 주려고 하는데 작년 구모는 하도 많이 풀어봐가지고 한 번 더 풀어볼 생각 있나요? 작년 구모요? 아니 딴거 필요하면 딴거 줘도 되지. 재작년 구모 줘도 되는 거고 또 아니면 아예 그냥 뭐 구모 어떤 대비 평가 문제 이런 것도 많거든요. 저한테요. 여기 필요한 사항은 받아갔으면 좋겠는데 다 받아갈래요? 선생님 괜찮아요? 선생님 줄까? 한 해 정도면 괜찮겠니? 그럼 뭐 줄까요? 작년 구모 줄까요? 재작년 구모 줄까요? 풀어도 하면 풀어도 되잖아요. 작년 구모? 20개는? 아예 딴 거? 수능 딴거 줄게, 딴 거. 또. 딴 거. 다 딴 거? 딴 거? 알겠습니다. 우리 같이 내려가자. 지금 시간이 저희 선생님 다 뒤에 수업도 있어가지고 마치고 선생님 오늘 그 누구냐 지원이는 내가 그 파일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마치고 선생님 우리 교무실 갔다